예, 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엔젤릭 리얼리티 원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봄에 새로 리뉴얼돼서 이제 배포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왜 엔젤릭 리얼리티를 서바이벌 핸드북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문 그다음에 과학, 철학 세 부분들이 이제 통합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1999년이죠. 1999년에 이제 카타라 힐링하고 그다음에 이 매뉴얼은 지금 엔젤릭 리얼리티는 2001년 매뉴얼입니다. 엔젤릭 리얼리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 바로 이제 2001년이죠. 2001년에 에메랄드 성약 예, 예, 행성 관리자 책무에 대한 매뉴얼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발표됐을 때 이 두 부분은 이 엔젤릭 카타라 힐링하고 엔젤릭 리얼리티는 카타라 힐링은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죠. 키론틱 형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키즈마틱 형판과 같이 과학적인 부분이라면 키론틱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엔젤릭 휴머는 리얼리티는 우리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성약은 이 두 부분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도와 책임을 통해서 인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영역이 인문과 과학과 철학과 함께 이제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오늘 주요하게 예, 지금 9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95년에 이에샤의 완전 초기 데뷔 강연 영상이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어, 우리의 가디언들의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는 이에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리얼 넘버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판매되었다라까지 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훼손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번역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급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500억 년 전에 역사에 관련된 거죠. 오밀도부터 시작된 우리 타임 매트릭스 탄생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평행 에카샤의 이제 추락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이 밀도의 추락은 반드시 이 태도와 책임, 인문의 추락, 의식의 추락을 동반하고 있다 해서 이제 같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00만 년 전 아멘티 설치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러네요. 차원간 자유세계 연합이 이제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이 여파가 3밀도, 1밀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1밀도에서도 전기전쟁, 천년전쟁을 통해서 엔젤릭 휴먼들이 이제 몰살이 되고 3차 파종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지금의 이 아젠다 충돌은 레무리아,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사라진 대륙들의 마지막 최종 정치 드라마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밀도에서 우리의 태도, 책임, 미덕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의식의 추락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뭐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즈라이트 사원, MC2호, 책에서는 지금 2호 MC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에메랄드 성향에 가면 이제 MC2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배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CD 플레이트까지,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아주라이트 사원 회사에 대한 미국의 플로리다 사라스타에 있는 이 영국 유럽에도 있었고요. 비영리 법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주라이트 프로덕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덤 티칭이 시작됐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고 통합영과학 패러다임의 원칙에 의해 설립된 스피릿 사이언스입니다. 비종파, 평등주의, 영적 봉사 기관과 사원, 템플, 처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다. 아주라이트 사원의 영적 가르침들은 하나의 법칙에 기반해 있고 이는 만물 안에 살아있는 신, 또는 스피릿, 또는 영과 현실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가치, 상호 연결, 상호 의존을 인정, 동의한다. 이거에 근거해서 출범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법칙에 근거해서. 아주라이트의 과학적 가르침들은 발전된 유니버스 우주의 통합적 물리학, 고대의 빗소리 스칼라 파동과 머카바 역학들과 물질 형판 과학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판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실제 머카바 역학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지만 실제 완전히 예, 에너지적인 과학적인 역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 세계를 출범했던 이런 템플릿 형판에 이 있었으면서 이것들에 대한 과학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들을 이제 누가 가르쳐 줬는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MC 아주라이트 사원들은 통합 영과학의 가르침, 내면의 크리스토스, 밀교적 형이상학적 질서를 통해서 이 밀교적 형이상학적 질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과학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아주 비밀 가르침인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지세계 너머에 있는 그런 곳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인드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 영적 상태 발전과 그 다음에 전인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중요합니다. 전인적 치유 프로그램 이를 통해서 인간 조건의 육체적 영적 측면들의 더 큰 통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발전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상승은 치유다. 치유는 곧 상승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라이트 사원들은 영적 탐구, 의식 확장, 생명의 권능 강화, 전인적 치유, 개인의 부유, 세계 평화, 행성의 관리자 책무 임무, 노력들을 위한 최첨단 정보의 가르침들, 봉사, 공동체, 구제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의식의 확장과 교육을 받은 계몽된 상태, 깨달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개인과 지구의 치유 관점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경외, 존중, 사랑, 협력적인 공동 창조의 발상들은 지구 공동체 안에 육성된다. 아주 야심차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못했고 지금 이제 다시 실행되고 있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어떤 의견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MC 아이드라이트 사원들은 교육적 워크숍 투어와 지역 이벤트들, 기도 명상 서비스들, 교육자료 출간을 통해서 국제 간 공동체에 봉사한다. 플로리다 사라스타의 MC, 아주라이트 사원은 하나의 법칙, 멜기세 클로스터 영적 전통의 세례와 혼례와 서약의 갱신, 그 다음에 장례, MC 안수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런 세례, 혼례, 뭐, 이제, 이런 장례 안수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서비스를 한 것이, 지금 미국의 뉴에이지들의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례도 실제 지금 이 MC 아주라이트 사원에서 권장했던 장례 방식은 화장이었고요. 그래야 빨리 육체가 사라져야 이제 영혼들이 떠나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초창기 예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나 헤이즈로 출간된 MC 에시아나 D는 생명의 권능 강화 워크숍 시리즈의 호스트 진행자였고 플로리다 사라소타의 멜기세덱 클로스터 오더의
사제단입니다. 사제단, 멜기세덱 사제단, 아주라이트 사원과 카타라 힐링 영소의 파운더였으며, 보이죠? 그 카타라 에메랄드 각성 시리즈 책들, 카타라 바이오 스피릿 힐링 시스템, 영혼의 유용적 구조, 가속화된 생체 영성 진화 프로그램, 아멘티와 생명 권능 강화 시리즈 비디오들의 저자다. 이것은 후에 추가된 예시에 대한 소개 같습니다. 2001년도 매니얼이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에시아나는 태어날 때부터 열린 태아 통합기억, 태아에 몸이 들어오는 영혼, 이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화신 기억을 지닌 인디고 아이로서 직접 탄생을 경험했다. 그녀는 28세에 우르의 사제들인 에메랄드 오더, 멜기스덱 클로이스터의 의례적인 육체 접촉을 했고 함께 훈련했다. 예, 우르의 사제들인 EOMC는 원래 초고대 오라핌, 트레니지엄, 인디고 아이들, 엔젤릭 휴먼 성배 라인의 살아있는 구성원들이며 공식적으로 고대의 이한이로 불렸다. 이를 통해서 인간 혈통은 원래 5억 6천만 년 전에 파종되었다. 노후들을 위한 깨달음의 아젠다에 봉사하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르는 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르는 빛을. 현대 시대에 그들이 과거 초고대 시대에 일에 해왔던 것처럼 우르의 이한이 사제들은 가디언 동맹의 대표자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 봉사기구인 자유세계의 차원관연합 우리 많이 보셨죠? IAFW의 1차 대책 본부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 유아기에 의해 에시아나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 접촉. 제가 이제 컨택트 영상 올려드린 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우루의 사제들인 이하니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많은 비지트를 받았고 방문을 받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하니 학습 센터들에 안내되었다. 이 하와이 카와이 섬은 큐 사이트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2게이트 아라마테나 그 12차원 게이트가 이제 그 추락을 했는데 에, 행성 차원에서 작게 그 쉴드를 12차원 전류를 실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큐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12차원 큐 사이트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자꾸 몰려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에시아나는 이한이 사제들과 많은 약속들, 임명들을 받은 거죠. 약속들을 했고, 그리고 그녀는 차원간 우주 비행체와 머카바 수단들을 통해서 카와이 섬 근처에 에메랄드 오더 근거지로 물리적으로 전송되었다. 이게 육체적으로 전송되었다는 거예요. 이한이 구성원들에 의해 호위된 에시아나는 물리적 파동 라이딩을 경험했다. 물리적으로 웨이브 라이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파동 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전송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파동 라이딩이라는 단어는 카와이 위치에 차원 간 소통의 발전을 위한 센터 다 나오죠. 우리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서 했던 CAIC 차원 간 소통을 위한 이제 발전 센터로 불리는 이한이 교육단체, 교육추진단체로 머카바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공간 포탈을 거쳐서 물리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팅 하는 거네요. 시공간 이동하는 거, 머카바를 우리 뭐 스핀을 돌려가지고 시공간 포탈을 관통하는 물리적으로 전송된 거를 파동 라이딩이라고 한다. 예, 파동 라이딩을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CAIC는 지구상의 하와이 카우아이 사이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지구시간 AD 6520년으로 전환하는 미래 시간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 결정도시에 가면, 노미아 결정도시에 가면은, CAIC하고 만난다고 했죠. 그들의 의식체가 관장하는 곳이다. 근데 거기 미래 시간대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이론은 결국 시간이 사실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과 유니버스 우주 질서가 다차원으로 존재한다는 실체를 밝힐 것이다. 현대 지구과학자들에게 현재 이해되지 않지만 다른 진보된 시간간 국가들 내에 그리고 이한이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명백한 지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안이는 애시아나에게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의 컨택트 경험들에 대해서 침묵의 서약을 요청했다. 청소년기에 CAIC로의 긴 여러 번의 방문에서 수일에 걸쳐 펼쳐진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고, 시아나는 실종, 미싱으로 알려졌고, 가족들은 도망쳤다, 런웨이했다고 생각했었다. 가족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납치와 구조와 이런 방문의 시간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가족들의 혼란도 대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이한이 사제들의 초대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기로 했다고 알았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됐겠죠. 초기에 그 겪었던 가족들 간의 혼란은 뭐 상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세나가 자기는 고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대목도 있더라고요. 18세의 임사 체험 이후에 시아나는 우리의 사제들을 통해서 유나사이 에메랄드 오더의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사제 오더의 최종 훈련과 안수를 받았다. 보이죠? 투 멜기세덱 사제들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멜기세덱의 입문식과 그 다음에 클로이스터의 오디네이션 안수식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 단계가 있고 이 안수식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클로이스터 안수 등급에는 12개의 입문 레벨이 있다. 예. 에시아나는 이번 생에 화신의 멜기세 클로이스터 사제의 리젠트 안수 성직자 6개 레벨 중 3레벨이라고 합니다. 로서 27세의 4레벨 안수의 컨슈메이트 이건 좀 완성, 성취, 뭐 완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컨슈메이트를 완료했고 30세의 5레벨의 안수 엘더 컨슈메이트 그 다음에 33세의 6레벨 안수의 최종 에카를 완료했다. 정식적으로 사제단에 의해서 훈련되고 안수를 받은 공식적인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GA로부터 우리의 에메랄드 오더 이안이 사제들의 모니터링 아래서 6레벨 중 6레벨의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안수를 완료하면서 에시아나는 6등급의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안수 에카 우리의 화신사제 에메랄드 오더의 대표자와 스피커로서 위임되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요. 일거수일투족 예시하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모니터링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신사제의 대표자로서 스피커로서 위임되었다. 그녀의 의식적 태아 통합의 시간 이후 이것은 종종 인디고와의 성별한 유전적 코드의 특징적인 4에서 6 DNA 가닥 형판의 가속화된 활성화를 일으켰고 애시아나는 그녀가 이번 생에 이안이 사제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기 위해 화신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우리의 이안이 사제들 사이에 아니에야 칸난다 애시아나 투 멜기세덱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진짜 이름이 긴가 봅니다. 우리의 사제들과의 그녀의 점진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아기 이래 의식적 재화신의 기억을 통한 개인적인 검증을 통해서 시아나는 우리 사회가 ET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현대 문명이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공상과학 소설의 외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UAG 운동과 UFO 전개 현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대의 방문자들은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고대의 영적 전통 내에 천사들, 신들, 마귀들, 악마들로 기록된 차원간 시간간 천사와 추락 천사들의 고대 종족들이다. 예. 방문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문자들이 실제 이제 천사 그룹 있고 추락 천사 그룹들이 있고 그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차원간 시간간 존재들이다. 그들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그도 UFO 이 현상에 이제 주도적으로 앞장서 있다. 이것들에 대한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과학은 고대 인간 신화의 그러한 인물들이 생물학적 존재들의 더 큰 생명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예. 그들의 신체적 특징은 그들이 출현한 물질 밀도 레벨과 차원의 현실장들 안에 특징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형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떤 아젠다를 선택하고 있고 어떤 의식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의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밝음과 에너지의 맑음,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을 보셔야 우리가 그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이로서 약간의 종교적 훈련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천사와 추락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아시아나의 평가하는 컨택트를 통한 직접적인 조기 경험과 인간 진화의 많은 다양한 시간대에 전반에 걸쳐서 같은 방문자 종족들과의 인류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기억들을 통해서 왔다. 우리의 이양의 사제들 종족들, 엔젤릭 휴먼 천사 인간은 지구상에 완전한 육체적 물질 현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지로 그들의 생물학적 방향을 바꿔서 차원간 시간 여행이나 차원 상승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엔젤릭 휴먼 자체는 완전한 육체적 물질 현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FA들한테. 그들은 그녀의 태아통합 과정과 후에 그녀의 인사체험을 도왔다. 비록 이한이 사제들이 미묘한 차원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자주 활용하기도 하고 원격 조종도 할 수 있지만 에시아나의 그들과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경험들, 성인이 되어서는 수많은 접촉들, 단순히 아스트랄 여행이 아닌 학습 능력, 용이성을 위해서 그녀의 물리적 전송, 이전, 이제 이동이죠. 이를 포함해서 사실상 완전히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FA들이 권장하고 있는 이 아스트랄 투사를 통해서 뭐 연계를 여행해라 뭐 이런 여행 차원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전송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스트랄 투사조차도 물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세 이후 29세까지 시아나는 에메랄드 성역의 가르침들과 BC 24만 6천 년 전 아틀란트 이전의 12개의 홀로그램 디스크 기록인 고대 클로이스터 도라 튜라 플레이트 CDT 플레이트죠. 의 번역을 위해서 우리의 이한이 사제들로부터 개인적인 비밀 훈련을 받아왔다. 도라 튜라가 2밀도 3밀도 쉴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라 튜라 2밀도 3밀도 기록입니다. CDT 플레이트들에 포함된 정보는 12개의 CDT 플레이트 세트의 마지막 잃어버린 디스크가 지구의 일루미나티 세력으로부터 이안이 사제들에 의해 최종 회수되었을 때인 1999년 11월까지 GA의 가장 높은 보안 등급 아래 있었다. 시아나는 2000년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12개의 CDT 플레이트의 존재와 내용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가되었다. 그러니까 25년 만의 일입니다. 이 지금 2000년부터 공개된 거니까요. 지구 우리 지구의 항상 활성화 주기에 맞추어서 공식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까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99년까지 이제 예시아는 계속 교육을 받지만 모든 것들은 이제 침묵의 서약을 통해서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995년부터 이제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시리트 플레이트 존재는 얘기 안 했지만 개인적 경험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CT 플레이트의 디스크들은 PC 2만, 20만이죠. 8216년 이후 지구상에 일어난 대격변들 사례 사건들 이래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사는 인간들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호흡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브레서리안이었는데 이때 이후에 지구상에 일어난 대격변들 사건 이후에 아즈라이트 우르에 이후 MC 이한이 사제들의 패밀리 라인들에 내에 보호 관리 감독 아래 있었다. 이때부터 이제 완벽한 우리는 진리에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 시대에 12개의 디스크 중 2개가 지구의 일루미나티 패밀리 라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11번째 디스크는 AD
1600년에 가디언 GA의 아즈라이트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12번째 디스크는 1999년 11월에 회수되었다. 완전히 현대의 역사죠. 지금 현대의 역사 30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제 지구상에 일어났던 최근 역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배후에 있었던 어, 추락천사들과 이제 가디언들 간에 또 내지는 가디언 추락천사 FA 그룹들의 파벌들이 일으켰던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아젠다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유학이 청소년의 많은 물리적 만남들에서 그녀가 CGT 플레이트 번역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안이 사제들은 애시아나 손에 작은 옅은 실버의 CGT 플레이트 디스크를 쥐어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러한 아틀란티스 이전의 기술적 인공물의 유형적이며 물리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녀의 디스크 데이터의 번역 능력들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후 그녀는 CGT 플레이트의 원격 번역을 훈련하게 되었다. 원격 리모트 상태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CDT 플레이트의 원격 번역은 시아나가 성인이 되어 이한이 사제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주 CDT 플레이트의 번역을 가능하게 했고 지속적으로 그녀가 CDT 플레이트가 보호 관리 감독 아래 유지되었던 저장 능력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이제 CGT 플레이트의 번역이 지구상에 게시되었던 때와 같은 관례에 따라서 3명의 개인들이 이안이 사제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3명의 CGT 플레이트 스피커들 접촉 중에 1명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서 CGT 플레이트의 번역은 인간 집합체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항상 인간을 이렇게 개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콜렉티브 집합체로 얘기를 하고요. 에시아나가 이안이 사제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현대 시대의 CGT 플레이트의 첫 번째 스피커로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CG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피커 1, 2, 3의 이제 멘토로서 역할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2, 3가 이제 역할로서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 과정들까지 이번 매뉴얼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제화신 역사로 인해서 그녀는 태어난 이후 많은 의식적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안이 사제들과 많은 기억들을 완전히 지각하고 있었다. 2000년 전 크리스트 드라마에서 시안나는 미리암, BC 5년부터 AD 37년까지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SNF파의 여성으로 세 번째 CGT 플레이트의 스피커로서 봉사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스피커 3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생에도 많은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된다라는 역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2명의 스네판 남성과 협업 속에 이 역할을 봉사하며 봉사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 BC 31년부터 AD 34년까지, 그 다음에 이후 첫 번째 CDT 플레이터 스피커와 제슈아 멜기세덱, 그 다음에 이후 두 번째 CDT 플레이트 스피커와 SNF파 크리스찬 무브먼트의 리더, 성경 속의 지저스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요한과 이제 제슈아 멜기세덱, 살한다 예수 12년부터 27년까지 공식적으로 그들이 살다 간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건 거짓인 거죠. BC 12년에 태어났었고 AD 27년까지 살다가 이제 크리스트의 진정한 종교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못했고 이제 여호와 예수가 제시와 멜기세덱에게 얘기를 듣지 않고 네, 기적과 이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SNF가 파괴되는 공격받고 파괴되는 이러한 역사들, 아픈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F파 미리암으로서 CDT 플레이트 스피커 접촉이 있기 전에 이안이 집합체로부터 화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에시아나는 초기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힌두, 또 켈릭, 드루이드, 이집트 역사 시대 동안에 여러 번 CDT 플레이트 스피커와 이안이 사제로서 봉사했다. 지구상의 CDT 플레이트 스피커 접촉들을 포함한 에시아나의 최근 재화신의 역사는
인간 진화의 중간 크러스트 종족 기간, BC 50만 년인 거죠. 50만 년부터 20만 8,216년 동안에, 예, 그리고 지구에 태어난 우루의 EOMC 이안이 사제인 에시아나트 멜기세덱으로서 그녀의 화신과 함께 시작했다. 이 기간에 에시아나는 지구의 에메랄드 성약의 평야 조약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BC 24만 6천 년, 24만 6천 년 오르타이트 인간 크로이스터 종족에게 CDT 플레이트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GH 합체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이 원래의 우르의 EOMC 이하니 사제들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했다. 계속 해왔던 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자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우리의 EOMC, 이한인 사제인 템플라 스타게이트 보안팀은 지구상의 다양한 시기의 화신에서 인간의 진화와 지구의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 보호를 도왔다. EOMC 아드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은 마지막으로 100년 전에 특히 1955년 이후 현대 시대의 인디고 아이들로 알려진 이안이 성배 라인의 유전적 혈통을 통해서 지구상에 화신해 오고 있다. EOMC 우주의 이제 템플라 보안팀이 지금 마지막 지구 에메랄드 성역 평화 조약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1955년 이후에 많이들 화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육체적으로 화신한 대략 55만 명이죠. 55만 명의 인디고 아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DNA 형판 활성화 주기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깨어나 자신의 상위 정체성 측면들과 템플라 보안팀의 위임을 기억할 것이다. 더 많은 수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 보고 너무 적어서 놀랐는데요. 야, 55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는 몇 명의 인디고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실제 활동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들이 추락했는지 이제 에, 궁금합니다. 지금의 지구 상태를 보면은 특히 한반도 상태를 보면은 지금 그래서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나이가 되려면 203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2030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깨어나는 아이들 지금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지금 24살이네요. 20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20대에 준비를 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제 가디언 자료의 맥락들 공부를 해서 3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도 부처도 다 29, 30살 이때부터 이제 활동들을 했으니까 이들이 이제 30살이 될 때 바톤들을 넘겨주고 우리는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30년 까지 이제 기성세대들의 추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이들 세대들을 지켜주고 이제 어, 가드 교체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아나는 현재 화신에서 EOMC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의 원래 구성원으로서 화신하는 인디고아의 유형 1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인디고 그룹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녀는 하와이의 카와이, 우루의 EOMC 이안이 사제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인디와 유형 1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먼저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안이와의 출생 이전의 합의에 따라서 출생 전에 합의하고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어나는 과정은 남들보다 짧지만 일정 부분 공유를 해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인간적인 모습들 자체가 또 이 스피커라든가 훈련 과정들을 선출되고 훈련되는 이 과정을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짧지만 인간적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짧은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각성하고 있는 거죠.
이한이와의 출생 이전의 합의에 따라서 아시아나는 첫 번째 CDT 플레이트 스피커 6등급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에카 지구상에 현재 화신한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의 템플라 보안팀의 조직자 이한이 사제들 자유세계 차원간연합 GA의 공익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게 훈련을 받았다. 이 이한이 사제들과의 GA와의 잦은 물리적인 접촉과 원격 텔레파시 소통을 통해서 29세 넘어서까지 예시하나는 멜기세덱 크로이스터 하나의 법칙 영적 수련 스타디를 포함해 폭넓은 다양한 주제들의 훈련을 받았다. 키론틱 형태 발생 과학 물질 형판이죠. 형태 발생 과학과 15차원 통합적 물리학 근본 창조 역학 첨단 머카바 쿤달리니 DNA 생체 재생 상승 역학 카타라 핵심 형판 치유 행성의 템플라 스타게이트 역학 그다음에 초고대 역사 그다음에 설립자 종족들과 천사 종족의 진화 그다음에 상위 감각 인지와 오비 아웃 오브 바디 유체 이탈 여행 CDT 플레이트 홀로그램 디스크 원격 번역 그냥 평생 이 공부하고 이거 한 겁니다. 평생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더 역할들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이제 딜레이 되면 상승이 딜레이 되면서 지금 예샤의 역할도 이제 확장되고 또 딜레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30년 동안에 한결같은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면서 지치지 않고 중간에 지친 것도 좀 보여지는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8세 그녀의 임사체험 이후에 애시아는 심리학위를 받고 싶었던 그녀의 원래 흥미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한이 사제들과 집중 스타디를 지속했다. 3명의 인디고 아이들의 엄마인 그녀는 우리의 사제들과 마스터 스타디를 하는 동안에 상업적 그림을 그리고 극장 경영을 했으며 훌륭한 화가로서 전문적인 위임장도 받았다. 1996년 우루의 이안희 사제들과 GA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침묵의 서약을 해제했고 이때부터 했네요. 1996년부터. 그래서 훈련받았던 첫 번째 CDT 플레이터 스피커로서의 그녀의 봉사를 요청했다. 1997년 이안희 사제들에 의해 훈련된 에시아나는 CDT 플레이터의 서문 배포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 이는 1999년 5월 보이저 시리즈 책들 보이저 1, 2가 출간되었다. 1999년 5월 보이저 책들의 첫 번째 출간에 이어서 에시아나는 CDT 플레이트 가르침들을 대중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 생명의 권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시리즈라고 불리는 일련의 워크숍에서 CDT 플레이트 배포를 위해 더 많은 번역들을 지속했다. 1999년 11월 우루의 사제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녀는 비영리 영적 봉사 기관인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아즈라이트 사원을 설립했고 현재 미국과 해외에 200년 넘게 안수를 받은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성직자들이 있다. 이들이 추락하지 않고 계속 전 세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2월 전인적 핵심 형판 치유, 그 다음에 DNA 생체 재생 프로그래밍 카타라 바이오 스피릿 힐링 시스템의 12레벨 중 1레벨이 CDT 플레이트로부터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라 힐링 매뉴얼은 이 CDT 플레이트에서 번역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NA 형판의 생체 재생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배웠던 거죠. 카타라 치유 촉진자들의 카타라 힐링 연구사와 카타라 동맹 또 이런 것도 있었나 봅니다. 카타라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아즈라이트 사원의 전문 부서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그 치유를 하는 그룹들의 그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맺은 또 어떤 단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이후에 우루의 이한이 사제들과 아시아나는 이한이 인디고 아이들의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의 템플라 보안팀과 아멘티 행성 템플라 보안팀 그룹을 깨우고 조직하기 위해 일해왔다.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이 이제 기본인 거죠. 그들이 이제 힐러 능력을 배양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들이 이제 템플라 보안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왔던 일들, 이게 사람 양성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를 지금은 아리아스 프로덕션에서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2000년 1월 이후 에시아나와 템플라 보안팀의 구성원들은 행성 쉴드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지구 차원의 노력들을 지휘해왔다. 행성 쉴드 클리닉 동안에 이안이 템플라 보안팀들은 지도와 열쇠의 책이라는 CDT 플레이트 번역으로부터 행성 템플라 격자 역학 마스터즈를 활용한다. 예. 잃어버린 성서들 중에 하나는 AD 10년 에스네파의 제슈아 멜기세덱에 의해 CDT 플레이트로부터 번역되었다. 이것과 다른 관련된 에스네파 책들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의 로마 교회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1차 공의회를 325년에 하면서 이제 다 외경으로 분류해버리고 정식 정경들로 이제 채택한 것이 이제 지금의 성경으로 전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밀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카르마적인 부분들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편집하고 조작해서 지금의 성경 책들이 유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의 성경 책들이 공식 채택된 거는 우리는 이 SNF와 원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원본입니다. 성경 원본을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크리스트 붓다의 붓다 되는 가르침이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 완전히 뭐 유불선의 통합이죠. 예, 유교와 불교와 뭐 기독교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이 종교 치유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성경의 원본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크리스트 붓다 되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종교가 얼마나 파벌화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고 종파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들과 종교들을 이원성의 구조에 배치하면서 전혀 종교와 영과 과학, 이 스피릿과 사이언스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FA 아젠다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행성 쉴드 클리닉은 화신한 템플러 보안팀의 지원과 함께 2000년, 2000에서 17년까지 항상 활성화 중이죠. 스타게이트 개방 주기 동안에 극 전환을 막고 지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EOMC 사제들과 에메랄드 성향의 종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극전환이 왜 일어나냐 하면 전기자기 에너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 머카바가 제대로 활성화 안 돼가지고 이제 뒤집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우주다 보니까 평행 우주하고 이제 결합을 할 때 그 머카바 스핀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구의 의식들이 너무 추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에 관련된 거지만 실제 우리 몸하고 관련된 거 지구 역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머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자기가 이제 결합할 때 우리의 의식 상태를 우리는 좀 에 대한 공부들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 뒤집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예. BC 20만 8216년 항성 활성화 주기로 불리는 마지막 전체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있던 전체 스타게이트 개방 주기는 대격변 극전환 지구 템플라의 비활성화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스타게이트 개방 주기에 한번 망했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스타게이트와 핵심 에너지 격자 시스템의 비활성화로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기가 어렵죠. 지금 페이스F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2000년 행성 쉴드 클리닉은 에시아나 템플라 보안팀들이 이집트, 페루, 영국 다양한 지역들에서 진행했다. 더 큰 행성 쉴드 클리닉은 2000년에서 2002년 하와이, 영국, 페루, 티벳에서 예정되었다. 스톤헨지부터 막 이쪽은 하도 페루 이쪽은 FA들이 건드려 놓은 장소여가지고요. 클리닉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과학, 영적 개발, 밀교 스타디, 그 다음에 초고대의 역사와 이례적 현상들에 있어서 그녀의 깊은 통찰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고, 시아나는 잔네 러셀의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넘어 또 제프렌즈의 목격, 쇼, 샤인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해왔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에. 에시아나와 이하니 사제들은 CDT 플레이트 번역과 행성 쉴드 클리닉을 계속 진행하며
현재 영적 개발, DNA 생체 재생, 그다음에 머카바와 첨단 행성 템플라 역학의 개인과 행성의 스타디 마스터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예, 마스터 코스는 이 마스터라는 부분들이요. 장인, 통달자잖아요. 장인, 통달자. 아, 그러면 예전에 우리 문화는 어떠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신의 한 방울, 포도주의 장인들 또 내지는 초밥의 장인들, 초밥 알수를 세고 온도를 제고하는 것처럼 또 그 어떤 오랫동안 마스터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 배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좌파 아젠다들이 어떻게 있냐면, 마스터들 밑에서 배우는 것들, 스승을 거부하고요. 그 마스터들 밑에서 배우는 걸 거부하고, 그리고 이 마스터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갖기보다 마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팁, 정보들을 빼돌려가지고 짝퉁,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시장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UAD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장들을 마련한 것들이 UAG의 그 가짜 평등과 스승 없는 세상들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 계속 마스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우리의 스승인 거죠. 이 회사는 우리의 스승이고 사제들도 스승이고 사실 가디언들도 스승입니다. 근데 그들의 스승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넌 빨리 정보를 제공하면 내가 그걸 쓸게 이런 굉장히 좀 동등한 것 같이 느껴지는 동등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 마스터 문화는 우파들에 있었죠. 근데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들의 양극성 게임에 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굉장히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실제 좌파들의 어떤 우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 성공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행태들이 함축이라면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 정치, 환경 모든 분야의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과 이런 환경 아젠다, 자연 생태주의적인 아젠다를 어, 펼치고 있었지만 실제는 가짜였던 거죠. 그들도 모두 돈밖에 모르는 존재가들이 돼버렸고 좌우 불문하고다 마스터들의 정보를 빼내든가 마스터들을 부정하든가 그냥 뭐 이런 전통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해도 이런 마스터 코스를 통해서 배우고 같이 어떤 팀들을 형성하고 카타라 힐링 연구소라든가 카타라 팀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이 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터 코스는 플로리다에서 비밀 클래스로 아즈라이트 사원과 카타라 힐링 연구소를 통해서 2002년 비디오로 제공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비전, 밀교 스타디는요, 비밀 스타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 스타디로 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페이 세이프 기간이고, 많은 에메랄드 성약에 또 이제 재가입한 시기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이에샤도, 공포를 하는데, 에, 하여튼 이 비밀 비전을 이제 공개적으로 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비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조심스럽고요. 최근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에시아나와 아즈라이트 사원의 성직자들은 고대 하나의 법칙, 멜기세덱 클로스터, 내면의 크리스트 영적 전통의 성직자 안수, 세례 결혼에 대한 비종파적 공동체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지금은 행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떤 오해를 줄 이런 행동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수, 세례, 결혼 같은 거. 그들은 영적 개발, 생체 재생, 카타라 힐링, 행성 힐링 워크숍을 직과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CDT 플레이트의 가르침들을 대중에게 더 쉽게 요용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에시아나와 아즈라이트 사원의 직원은 아즈라이트 교육 자료 도서관에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최근 에시아 워크숍에서 40개 이상의 오디오 비디오 책들을 만들었다. MC 아즈라이트 사원은 기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잠재력과 영적 발전, 전인적 치유,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는 아즈라이트 교육자료의 도서관 펀드로부터 아즈라이트 사원을 통한 발전 아래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펀드가 있었나 봅니다. 마하라타는 BC 24만 6천 년 파운더 종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590건의 50만이죠. 50만 페이지, 50만 페이지 이상에 해당하는 CST 플레이트 고대의 신성한 문헌의 번역으로 원래 개인과 코스모스 우주의 실제를 통달하는 모든 측면들을 포괄하는 비교리적, 평등주의적, 신성한 영과학의 가르침이다. 추락천사들과 타락한 인간 파워 엘리트의 손에서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편집되기 전에 기독교에서 불교, 인도, 인도의 부족, 구두 전통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진리는 구전으로 전통되는 게 정말로 왜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두 전통으로 진리를 전달하는데 지구상의 모든 전통적 종교적 신년 시스템의 가르침들은 원래 CGT 플레이트와 마라타 문헌의 재번역으로부터 출현했다. 파운더 종족들은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의 템플라 보안팀 IAFW GA를 통해서 에메랄드 성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현대 시대의 마라타 문헌들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 이게 한글로 또 지금 마라타 문헌들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인도판이죠. 인도판 마라타. 네, 우리는 이제 그거 또 원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999년 5월 보이저 1과 2가 출간 이후에 2000년 1월 이것이 쓰여진 시간까지 에시아나는 미국과 해외에서 12번 넘게 6시간에서 18시간의 대중 워크숍 발표를 진행했고, 에, 각각 많은 핸드북들을 포함해 점차 높아진 레벨의 새로운 CDT 플레이트 번역에 기반했다. 그러니까 12번이니까요. 95년 6년부터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99년 5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중 워크숍 발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가속화된 생체 영성 진화 프로그램, 영혼의 유형적 구조의 오디오 코스, 카타라 바이오 스피릿 힐링 시스템의 자격 프로그램, 생존 핸드북인 청사의 실제, 그 다음에 아멘티 비밀에 대한 보이저들의 열쇠 볼륨 3 또한 만들어졌다. 2년의 모험 미치는 이 기간 동안에 MC 아즈라이트 사원과 카타라 힐링 연구소를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MC 성직자를 안수한 에시아나는 이집트, 페루, 영국에서 집약적인 행성 쉴드 클리닉 행성 치유를 수행했고 수많은 스피킹 연대에 참석했으며 아즈라이트 교육자료 도서관 해당 프로그램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리아스 프로덕션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좀 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정리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995년 6년도 이제 초창기 완전 초창기에 이에시아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했던 자신의 영적 체험이라든가 또 가디언하고 관계 맺은 과정들을 설명한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좀 더 또 구체적이고 좀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젊었을 때입니다. 95년. 4살에서 5살 때.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가볍게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예, 보시면, 이 외계인들 만나는 장면입니다. 펜실베니아 집 근처에서 놀다가 무덤 같은 것을 발견하고 놀랬는데 우주선으로 들어 올려졌고 땅으로 내려왔고 할머니 집 라일락 덩굴에 또다시 파란 눈의 사람을 발견했고 나쁜 사람들이 해기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되돌리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때 이제 FAD DNA 손상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디언들하고 이제 만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살, 5살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벽을 뚫고 가디언들이 다니는데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데 에, 이렇게 이제 우주선 보면 놀랄까 봐 무덤처럼 위장을 했다. 공중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집 근처 뭐 우거진 숲 같은 지역이 있었고 진동하는 에너지원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이 포탈이었다라는 거죠. 진동하는 에너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자기 살던 곳에 근데 그렇게 갔더니 12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홀로그램 삽입을 통해서 우주선을 산처럼 위장해서 접근한 것 같다. 공중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가디언들의 이름은 아미라였다. 예, 많은 것을 가리켜줬고, 그녀는 파란 눈이었고, 친절하고 훌륭하고 사랑이 많았고, 아주 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홀로그램 삽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영상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예, 많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강력히 욕망하다 보면은 FA가 홀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욕망은 FA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 삽입 때문에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고통을 당할 일정 부분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지 나쁜 의도로 하는지 이 회사도 처음에 전혀 구분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에너지볼을 가지고 노는 방법 우리 지금 우리 그, 블루map을 가지고 노는 방법 배우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자신이 배웠는데 우리 모두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주파수를 변조를 하게 되면은 뭐 사실 모든 걸 숨길 수 있거나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이르는 거죠. 이 단단한 물체를 통과하는 방법. 유전 코드가 이를 견딜 수 있다면 처음에 사람들이 아스트랄 상태로 훈련시키는 것,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자신이 먼저 배웠지만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가서 무슨 공부했는지에 대한 묻는데 이렇게 기차 같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이런 데가 있었고 예, 긴 테이블이 있었고 돔 모양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작은 구성이 있었고 동그란 타원형에 머리에 뭘 이렇게 썼답니다. 머리에 뭐를 쓰게 되면은 정기적 신호를 받게 되는데 척추가 더 정렬되지 않은 경우 윙윙거리는 느낌을 진동으로 알려준답니다. 에너지가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서 이제 번역되도록 척추가 정렬하고 돔에 쓰여진 기호들 읽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에,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사람이 그 기호를 이해하게 되면은 전류가 이해하고 전류가 올바르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열린답니다. 그래서 빠른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흡수할 수 있었다. 키네틱 기술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제 매력적인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부정적인 것들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 같았다. FA는 자신들 그들의 마인드 컨트롤 하에 두려고 했고, 자신은 차단하는 방법들을, 이런 훈련법을 배우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74년 집 근처에서 이제 추락한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었는데 이걸 대량으로 목격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은폐하고 장소는 폐쇄되고 이제 진실은 은폐됐다 이런 얘기들 이제 그것들은 스파이 위성은 아니지만 대기권에 있는 모니터와 같은 위성이고 레이저에 잡지 않지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3, 4차원 주파수 혼합은 포털 영역에서 우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된다. 지구에는 가디언과 FA 모두에게 중요한 소형들이 포탈 영역들이 있고 무인 항공기로 이러한 것들을 주시 추락한 것은 이제 무인 항공기 일부라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런 연못에서 탄산가스가 나오는 연못이었나 봅니다. 카보네이트 폰드라고 하니까 UFO가 있었고 이게 은폐됐고 70년이 지난 후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주 이게 비밀스럽게 아직도 의문에 남아있다. 이런 기사를 스크랩한 걸 이제 보여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납치되었던, 이렇게. 여기 나쁜 놈. 병원이고요. 12살의 아버지와 펜실베니아 엘프산 스키 리조트 이제 지역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휴가 중이었는데, 이 자정 밖에 이제 이상한 윙윙 소리가 있었고, 자기는 좀 보모에 맡겨진 느낌이었어요. 베이비시터에. 혼자 있었는데 불빛과 함께 창문에 큰 삼각형 모양의 것이 있었고, 무서웠는데 아래로 갔대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관을 열자 얼굴에 뭔가가 박혀 이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니 이상한 병원 같은 곳이었고 마스크와 흰 가운을 쓴 병원의 외계인이 아닌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침대 옆에 탁자 위에 있는 바늘 같은 것이 있었고 예, 묶여서 이제 바늘로 찔렸고 자기는 의식을 잃었다. 예,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았고
기억나는 건 누군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무진 차에 태워져서 농장 밖에 눈 내리는 들판에 버려져서 예, 속눈썹이 얼 정도가 되어서 자기 이제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는 머리 위에 삼각형 우주선이 있었고, 예, 그들은 이후 성장했고, 지상파 존재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뭐 ES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레이 하이브리드들이었다. 예, 나중에 가디언들이 프로젝트 014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014다. 외계인 나치처럼 보이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고 흥미로운 유전적 구성을 가진 특정 인간을 납치하려는 시도. 일반 대중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인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만드는 이제 시험이라고 나중에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세포 기억이라는 것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읽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세포 기억을. 뇌세포나 이런 세포 기억은 기억만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 혈통의 기억을 저장하는 거고, DNA를 통해서 전자신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특정 컴퓨터에 연결해서 엄청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컴퓨터 언어, 그림과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를 연결하면요, 정보를 다 긁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몰랐지만은 3년 동안에 실제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간을 혐오하는 외계인이 있고, 그림자 정부가 있고, 매우 큰 시나리오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유전자 코드에 가해진 일부 손상 때문에 침입자들이 이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디언들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가디언들이 계속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아니 가디언들 FA들이요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예, 그들이 나를 죽여야 한다면 자기는 괜찮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디언들이 내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놀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놀구를 결정한 게 아니라 변조를 하겠다라는 거죠. 변조를 하겠다. 침입자들이 추구하는 특정 코드를 빼낸 이유는 침입자들이 뭐 엄청 오타 많네요. 예, 급하게 정리를 해서 자신의 유전적 계통에 찾고 있는 특정 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 계통에서 찾고 있는 특정 코드 때문에 계속 인간들 납치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주사년 매트릭스고 우리 중 그것의 일부와 전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중 다수는요. 그것의 일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2차원 주사년 매트릭스 때문에 저들이 이게 납치 행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디언들은 직접 포탈을 통한 물리적 이동 방식이 아니라 아스트랄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신의 몸이 나가는 과정들 예, 그래서 주사년 매트릭스를 원하고 가디언들은 그에게 매력적인 주사년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유전 코드의 특정 부분을 제거해서 가디언들이 나를 수송수단으로 데려갈 수 없었고 포탈을 통과하려면 유전자 코드의 공명률이라고 불리는 특정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입이 소각되고 실제 일부 인간들한테 발생해졌다. 그래서 FA는 계속 납치를 시도했고 가디언은 아스트랄로 데려가는 절차를 시작해서 아스트랄 유도에 대해서 그때 배웠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아스트랄 유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3세기 이해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1988년입니다. 우리 올림픽 할 때네요. 올림픽 할 때 이해샤는 거대한 사마귀 12피트 사마귀 큰 빛의 공이 모퉁이를 돌면서 휙 다가왔다가 멈췄고 거대한 눈, 검은 눈, 연한 회색에 흰색. 나를 스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의식으로 이제 스캐닝을 하면서 내 존재 전체 모든 것을 극각으로 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이제 실종 후 새벽에 침대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1991년에 극장 대리로 일했을 때 위층에서 이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빛의 공이 있다. 그래서 청소하러 올라가길 다들 무서워했나 봅니다. 이게 제니퍼와 사촌 에릭이 있었는데 그 제니퍼는 이 흔들리는 이 빛의 공을 받고 이 초자연적인 영상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같이 올라갔다가 그들은 다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고 본인이 농구공 크기의 오렌지색, 분홍색 빛이 도는 공 3개가 공중으로 이제 기억하는 건 그들이 뭐 커다란 섬, 백인, 내 몸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제 자기 몸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제니퍼가 얘기를 해줬고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트랜스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영적인 것에 뭔가를 전달하고 있었고 그의 손이 거기에 닿았을 때 정말 추워지고 파란색 모델 유형처럼 보이고 손은 모두 파란색으로 4시간, 3, 4시간 지속됐는데 이게 이제 1988년에 그 사마귀 멘티스를 만난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이게 나중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91년이 돼서 1988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트랜스 상태, 아스트랄 상태 또 내지는 이런 식으로 기억들이 없는 순간에 우리한테 주입된 의식도 되게 많다는 거죠. 음? 에너지장이 여러 몸을 둘러싸고 있고 정기적인 그런 신경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윙윙거리는 정기적인 감각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몸을 맞대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메일 파일을 여는 것 같고 의식을 그 안으로 옮겨서 열면 데이터가 한동안 실행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꿈에서 그것을 얻고 깨어나면 얼굴 아래로 이제 스크롤되는 텍스트가 있었고 이 이상한 이런 아스트랄 만남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트랄을 통해서 소통하고 믿음이 생기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1995년에 자기가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임신 계획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새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싫다고 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수용했는데, 아이가 이제 죽었나 봅니다. 아스트랄 경험 후 아이를 잃었고, 이메라가 자신을 포털로 데려가가지고, 그 시들어 보이는 작은 회색 물체, 검은색 물체가 있었고 아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했고 또 이 시리우스 아크트로스 연합 대표가 찾아왔는데요. 시리우스 아크트로스 연합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헤럴드인데 벽을 뚫고 와가지고 방문해서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았답니다. 투명한 부메랑 모양의 UFO가 바깥에 이제 주둔해 있었고, 중간에 어떤 막자는 광자 콘덴서 발생기, 에너지의 공급을 하는 3, 4차원 사이에 주차한답니다. 이 우주선이. 그러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그래서 여기 설명하면서 이 중간에 막대는 뭐 이게 우주선 구조인가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광자 발생기가 있고 여기 이거 타고 왔다. 여러분 환타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데려간 곳은 교육센터 강당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리우스 아크트로스 대표 그룹들이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강당에 갔답니다. 이런 강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받은 게 뭐냐면 15차원 매트릭스였다. 메타지구와 협력하는 대규모 외계인 그룹인 가디언 어라이언스와의 만남을 통해 나해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15차원 타임 매트릭스. 그리고 이 타임 매트릭스 스파이럴들이 어떻게 이제 융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m, 2m, 3m, 4m에 대한, 이거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받았고, 자기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설립자의 에메랄드 성향의 공동 진화 협정조합 종족들과 에메랄드 오더 멜기스테 클로이스터 행정 레벨들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그룹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이었으면서 또 아, 함께 해야 될 운명 공동체 같은 그룹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역사였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